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현재 그쳤는데요. 오늘도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1에서 5cm이고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비로 꽃샘추위가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1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5도에 머물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쌀쌀함이 느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문화도시 영월이 광산 아카이브 사업의 하나로 탄광촌의 노래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어떤 기록들이 담겨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3월 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각급 학교에 감염병 예방 준비사항 확인 점검표를 보내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여부와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도내 650여 개 학교에서 7월까지 감염병 대비 모의 훈련도 진행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3월 한 달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원주환경청은 드론과 첨단 측정 차량을 투입해 동해와 양양 등 강원도 내 주요 산업단지와 대형 공사장의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농촌 지역의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에 대한 점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지역 축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상 속 실천을 독려하고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올해 말까지 예산 9천만 원을 들여 소상공인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평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업체입니다. 지원금은 한 곳당 최대 800만 원으로 사업장 시설 개선과 장비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화도시 영월이 사라져가는 탄광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아카이빙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탄광의 노동자들이 부른 노래를 국내 최초로 집대성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광산의 시간이 오늘날 어떻게 되살아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영월 문화도시센터의 이효정 선임 코디네이터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화도시 영월이 추진하고 있는 아카이브 사업이 어떤 취지로 시작됐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문화도시 영월 사업은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어두운 석탄광산에서 빛나는 문화광산으로라는 비전 아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월의 산업사와 지역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산인 광산을 주요 아카이브 주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월은 한때 대한민국 석탄 산업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지역이지만 광산이 폐광된 이후 산업 현장의 기억과 이야기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광산 관련 문헌, 사진, 구슬 등 다양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지역의 산업유산을 문화자산으로 남기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록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월의 산업사와 공동체의 기억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월은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광산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영월 석탄 산업의 형성과 쇠퇴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영월의 석탄 산업은 1935년 영월 광업소가 개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상동광업소 등 중견 광산들이 운영되면서 영월은 강원 남부 탄전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1960년대에서 7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탄광을 중심으로 한 탄광촌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 구조 변화와 석탄 산업의 쇠퇴로 인해서 1970년대 이후 폐광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며 대부분의 광산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탄광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변화라는 큰 전환을 맞게 되었고 현재는 산업시설과 기억이 중요한 산업유산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발간된 탄광촌의 노래는 탄광촌의 생활사 가운데서도 노동요를 국내 최초로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탄광촌의 노래는 1930년대부터 1990년대 폐광 시기까지 탄광촌에서 불렸던 노래 36곡을 정리한 기록집입니다. 탄광 노동 현장에서 불리던 노래뿐만 아니라 광부들의 삶과 가족,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노래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책의 의미는 단순히 노래를 모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기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탄광촌의 노래는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노동의 고단함과 공동체의 정서를 함께 나누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통해 탄광촌의 역사와 삶의 풍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석탄 산업의 유산 중에서도 특별히 노래를 기록 대상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탄광촌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탄광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기억해온 하나의 문화적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광은 사고 위험이 높고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광부들과 탄광촌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서 고된 노동을 견디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면서 공동체의 정서를 형성해왔습니다. 네. 또한 탄광촌의 노래는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져 온 생활 문화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탄광촌의 노래를 기록하는 일을 탄광 노동의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남기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서 노래의 결이 다르듯이 과거 탄광촌에서 불리던 노래에도 고유한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나 음율 면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네, 탄광촌의 노래는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진 노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막장에서의 위험한 노동, 광부들의 동료애,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탄광촌 생활에 대한 애환 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또한 선율은 민요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작업의 리듬에 맞춘 반복적인 구조가 많아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들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힘든 노동을 견디고 공동체의 정서를 나누는 역할을 했던 문화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광촌의 노래는 공식적인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기존 민요 차록 자료와 문헌 자료를 조사하고 탄광촌 생활사와 관련된 기록들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노래의 가사뿐만 아니라 노래가 불리던 시대적 배경과 탄광촌 생활 문화를 함께 정리하여 노래를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고된 노동을 견뎌내면서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집필을 맡은 아리랑 아카이브 진용선 대표는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작업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진용선 대표님은 강원도 정선 한백 탄광촌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탄광촌에서 보낸 연구자이자 아키비스트입니다. 오랜 기간 아리랑과 민속 문화를 연구해온 연구자이시기도 한데요.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미주 등 세계로 확산된 디아스포라 아리랑을 연구하면서 아리랑 로드를 비롯한 60여 건의 관련 입문서를 집필해 오셨습니다. 2023년부터는 감사하게도 문화도시 영월 사업을 통해서 시민기록단과 함께 영월에서 상동강업소와 영월강업소의 기록을 발굴하는 작업을 참여해 오셨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광촌의 노래를 정리한 이번 책 집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어린 시절을 탄광촌에서 직접 보낸 분의 손길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네. 그렇다면 이번에 발간된 탄광촌의 노래를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는지, 책에 수록된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방법이나 관련 계획과 함께 안내해 주실까요? 네, 탄광촌의 노래는 비매품으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문화도시 영월의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서 활용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관련 행사나 아카이브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책의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책에 수록된 노래들도 음원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그동안 문화도시 영월에서 진행해왔던 광산 기록화 관련 성과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간 어떤 작업들이 있었을까요? 네, 문화도시 영월에서는 그동안 산업유산을 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23년 상동광업소의 기억 우리의 기록이라는 책의 발간을 통해서 상동 지역 광산의 역사와 주민들의 기억을 기록했고, 마차리 영월광업소를 중심으로 영월광업소와 마차리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광업 문헌전시 기록의 힘 광산과 관련 포럼을 통해서 산업유산의 기록의 의미를 전시와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기록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광산 관련 이야기를 기록하고 아카이브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도 그동안 문화도시 영월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써 오신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앞으로 석탄산업유산을 기록하고 계승하기 위한 문화도시 영월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문화도시 영월에서는 광산을 주제로 한 아카이브를 단순한 기록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산 관련 구술 기록과 사진, 문헌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한편 전시와 출판, 디지털 아카이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공동체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기록단 사업이 마인 1935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기록과 아카이브라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록 활동을 확대해서 상강촌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아카이빙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마인 1935 프로젝트인가요, 이름이? 네. 네, 기억을 하고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30년 전 광산의 불빛은 꺼졌지만 뜨겁고 치열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유산으로 남아서 이렇게 소중한 기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화도시 영월이 기록하는 영월의 옛 이야기들이 모쪼록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오래 기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 문화도시센터의 이효정 선임 코디네이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유기되거나 길을 잃는 동물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국내 최대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을 도입해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이번에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인 포인핸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플랫폼인지 도입 취지와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가 이번 달부터 도입한 포인핸드는 전국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유기동물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속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네. 이 포인핸드 앱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하나로 전국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 원주시처럼 지역 필터를 설정하면 현재 지역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 목록을 최신 순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원주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유기동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해마다 수백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원주시청 축산과 신경화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작년 기준 637마리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특히 명절 연휴나 휴가철 직후에는 유실되거나 버려지는 동물들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과거에는 흔히 믹스견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품종견이나 품종묘들의 발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저희 원주시에서는 지난 23년도에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해서 쾌적한 보호시설을 갖추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유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유기동물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입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플랫폼에서는 고화질 사진이나 영상까지 제공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공고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정보가 훨씬 생생하게 자세하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네. 기존에는 구조 당시의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입양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동물의 상태나 성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망설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인핸드 플랫폼에서는 고화질 사진뿐만 아니라 활동 영상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표정이나 움직임, 또 성격까지 보다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불쌍한 유기동물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 반려동물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미리 동물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입양 이후 파양 가능성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양 이후에 파양 가능성도 줄이는 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스마트폰에서 포인핸드 앱을 설치한 뒤 앱 내에서 유기동물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앱 메인 화면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이 추천 입양 동물 형태로 먼저 소개되는데요. 관심 있는 동물을 선택하면 사진과 영상, 보호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앱에서 바로 입양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상담 절차를 거치고 동물 사랑 배움터에서 진행하는 입양 교육을 이수하시면 정식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원주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원주시청 축산과 신경화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반려인들이 기다리시는 반려견 놀이터를 기존 흥안면 쉼터 내에 운영 중이던 1개소 외에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총 3개소의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곳에도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분들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서 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려견 문제 행동 교정 교육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 존중 교육, 반려동물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은 또 하나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데요. 이번 플랫폼 도입을 통해서 더 많은 유기동물이 따뜻한 가정을 만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도 함께 확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데이터 센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 센터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주차장법에서 정한 시설 면적 400제곱미터당 한 대에서 500제곱미터당 한 대로 완화했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 데이터 센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선도적 사례를 마련한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추진이 되는 걸까요? 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기업규제 현장 간담회와 도산업융합 촉진 옹부지망 합동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자동화, 무인화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상주 인력과 방문 차량이 적어 기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제공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 센터의 주차 이용률 현황을 분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이전 기업의 투자 비용을 줄여주고 산업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조례 개정이 원주시의 데이터 관련 산업 유치에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고요. 자, 다음은 영월 소식인데 관련해서 어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최근에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죠.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이 영월을 찾을 예정이라고요. 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만든 장항준 감독이 영월을 찾습니다. 단종 역을 맡은 박지훈 등의 배우들도 4월 24일부터 열리는 단종문화제 홍보에 참여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 감독은 이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창작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역사의 이야기, 단종의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열리는 단종문화제 개막식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감독은 당초 단종문화제가 열리는 시기 해외 영화제와 일정이 겹쳐 영월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영화의 배경이 된 영월에서 가장 큰 행사인 단종문화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외 영화제 대신 영월 방문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영화제 대신해서 영월 방문을 확정했다고 해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감독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영월군 역시 영화의 흥행을 계기로 해서 지역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요. 네, 영월군은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 덕에 단종과 어문도, 영월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것을 계기로 장항준 감독을 비롯한 출연 배우들과 함께 지역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59회 단종문화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최병사 영월군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통해 단종의 역사와 영월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시점에
장항준 감독과 배우들이 단종 문화제에 함께 해주기로 한 것은 국민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 이번 문화제를 계기로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영월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59회 단종 문화제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횡성 소식인데요. 횡성군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요? 네, 횡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휴가 지원 사업에 들어갑니다.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행 관련 지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관광객의 실질적인 여행 비용 부담을 낮춰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합니다. 횡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음식과 숙박, 쇼핑 등 여행 분야의 직접적인 매출 증대는 물론 체류 시간 확대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끝으로 평창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요? 네, 평창군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2026년 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어가에는 70만 원 상당의 평창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평창군은 이 같은 지역 상품권 지급이 어업인의 가계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3월 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